차가운 쇠사슬이 바닥을 끄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여인의 발목을 사정없이 짓눌렀고, 거친 흙바닥에 흐려진 핏자국은 그녀가 걸어온 고통의 길을 증명하듯 점점이 박혀 있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평생 흙만 파먹고 살아온 남편의 덜미를 낚아챌 때만 해도 연화는 이것이 꿈이기를 바랐으나 눈앞에서 번쩍이는 창날의 서늘함은 잔혹한 현실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죄 없는 이가 어찌하여 살인귀에 누명을 써야 한단 말이냐며 울부짖는 남편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어질 때 연화는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듯한 환각을 느꼈고 주저앉아 흐느끼기보다는 차가운 이성으로 비극의 소용돌이를 응시했다.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관아로 달려간 그녀는 서슬퍼런 칼날을 든 수문장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남편을 대신해 옥에 갇히겠다는 청을 올렸으니 이는 고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요구였다. 포교들의 비웃음 섞인 조롱 속에서도 연화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녀는 남편이 지은 적 없는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스스로 결박의 밧줄을 몸에 감았고 그것은 죽음의 문턱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장렬한 결단이었다. 어두컴컴한 감옥 안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이름 모를 수인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지옥을 방불케 했으며 쇠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조차 그녀에게는 과분한 사치처럼 느껴져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다. 남편은 몸이 약해 이 차가운 옥방의 기운을 단 하루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자신의 살갗을 파고드는 한기가 다행스럽게 여겨졌고 연화는 떼쩍삼 하나로 버티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남편의 해맑은 웃음과 가난한 살림에도 서로를 아끼며 일구었던 작은 밭대기의 풍경만이 스쳐 지나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전까지는 결코 쓰러지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문초는 가혹하기 그지없었으나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고 형틀에 묶인 몸이 사정없이 흔들릴 때마다 남편의 성명을 부르며 마음속으로 깊은 애통함을 삼켰다. 집행관의 매질이 등 뒤를 후려칠 때마다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그녀는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남편의 목숨은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정신을 가다듬고 꼿꼿하게 허리를 폈다. 고을 사람들은 남편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이 기이한 여인의 소식을 듣고 관아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동정과 경외심이 묘하게 섞여 공기를 무겁 짓눌렀다. 연화의 발등에서는 이미 붉은 피가 배어나와 집신을 적셨으나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크게 내지 않은 채 부릅뜬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런 비장한 모습은 감옥을 지키던 늙은 옥졸의 마음조차 흔들어 놓았고 그는 평생 수많은 죄인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단단한 기계를 가진 여인은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르며 남모르게 물 한 그릇을 밀어넣어 주었다. 연하는 그 물 한 모금으로 타는 듯한 목목구멍을 축이면서도 혹여나 남편이 밖에서 자신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어둠이 다시 찾아온 옥방에서 그녀는 자신의 결백이 아니라 남편의 무고함을 증명할 방법을 찾기 위해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했으며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에 기이한 징조들을 떠올렸다. 남편이 산에서 내려올 때 마주쳤다는 낯선 사내의 인상차게와 마을 어귀에서 발견된 주인 없는 비단 주머니의 행방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으며 진실을 향한 실마리를 던져주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좁고 더러운 옥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관아의 높은 어른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것뿐이었으며 연하는 밤새 차가운 벽을 삼아 그를 모르는 자신을 대신해 가슴속으로 수천 번의 탄원서를 썼다. 새벽녘에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불길한 징조처럼 들릴 때마다 그녀는 더욱 힘주어 손을 맞잡았고 자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조상들의 위패를 향해 마음 깊이 절을 올렸다. 관아의 마당에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매화 꽃잎이 바람에 날려 옥방 문턱까지 흘러들어왔고 연화는 그 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올린 채 마치 그것이 남편의 손길인 양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고통은 시작에 불과했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그것은 곧 고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다. 어두운 옥사 안으로 스며드는 새벽 안개는 연화의 얇은 저고리를 적시고 살을 파고드는 한기로 변해 그녀의 가냘픈 몸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으나 그녀는 흐트러짐 없이 정절을 유지하며 고통을 삼켰다. 옥문을 지키는 포졸들은 밤새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여인의 미련함을 비웃었지만 연화는 그들의 상스러운 농담조차 들리지 않는 듯 오직 남편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가슴속으로 수천 번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다시금 옥문이 거칠게 열리고 들이닥친 사령들이 그녀의 가녀린 팔을 잡아채 형틀로 끌고 갔으며 그들의 무심한 손길 아래 연화의 몸은 마치 낙엽처럼 바닥을 뒹굴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고을의 탐욕스러운 아전은 그녀의 길을 꺾기 위해 일부러 더 큰 몽둥이를 준비시켰고 죄를 시인하고 남편의 행방을 대라며 윽박질렀지만 연화는 피 맺힌 목소리로 남편의 무고함을 소리 높여 외칠 뿐이었다. 매질이 가해질 때마다 연화의 등에서는 붉은 선혈이 튀어올랐고 고통에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갔지만 결코 비굴한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으니 이는 지켜보던 구경꾼들조차 소름 끼치게 만드는 장렬한 광경이었다. 아전은 여인의 고집이 예상을 뛰어넘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더욱 혹독한 고문을 지시했고 연화의 손가락 사이에 주리가 끼워질 때 그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남편과 처음 만났던 그날의 따스한 햇살을 떠올렸다. 남편은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은 없으나 들꽃 한 송이도 꺾지 못할 만큼 심성이 고왔으며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해쳤다는 누명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믿을 수 없는 거짓이었기에 연화는 자신의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 결백을 지켜내고자 했다. 옥사장 구석에서 쥐들이 찍찍거리며 그녀의 발치로 다가올 때마다 연화는 인간의 존엄마저 바닥으로 떨어진 이 처참한 상황이 원통하여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곧 그것이 자신의 업보이자 남편을 살릴 유일한 길임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굳건한 태도에 화가 난 아전은 식사조차 제대로 주지 말라 명했고 연화는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갈라진 입술 사이로 겨우 숨을 내쉬며 죽음보다 깊은 어둠 속을 헤엄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미친 여인이라 손가락질했으나 며칠이 지나도록 옥중에서 버티는 그녀의 초인적인 인내심을 보고는 차츰 경외심과 안타까움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하나둘씩 관아 담벼락 너머로 주먹밥을 던져 넣어주기도 했다. 연화는 그 정성어린 밥 한 덩이를 손에 쥐고도 자신이 먹기보다 남편이 혹여 밖에서 굶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차마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밤을 지새웠다. 옥중의 공기는 죽은 자들의 원혼이 떠도는 듯 무겁고 탁했으나 연화는 그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손가락을 깨물어 벽에 남편의 이름을 적으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각인시켰다. 그녀를 감시하던 젊은 포졸 하나는 여인의 처참한 몰골에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으며 인간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냉혹한 형틀 위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절개가 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